이번 영상에서는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이라는 건 일단 면접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재심은 면접. 자, 재심은 일종의 구술로 하는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심은 면접.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교과 면접,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다중 미니 면접, 보통 의예과에서 주로 하는 다중 미니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직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보통 교대에서, 사범대에서 많이 하는 면접 유형인데, 자, 재심문 면접은 서울대 일반 전형,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의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인 추천 전형과 추천형과 그 다음에 학종에 있는 그런 전형에서 재심문 면접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서류 기반 면접은 학종을 실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2단계 면접이 있는 그 전형들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교과 면접이라는 건 수도권 및 지방권에 있는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형이냐, 그 다음에 일괄합산이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의 면접의 종류가 나눠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볼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기반 면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가 뭐냐? 바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일부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지죠. 결국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면접입니다. 자, 주로 다대일 면접이죠. 자, 면접관이 2명이나 3명이고, 그 다음에 피면접인, 즉, 우리 학생이 1명 있죠. 그래서 약간 긴장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분 전후로 하고요. 그리고 보통 5문제에서 7문항 정도 큰 카테고리로 질문하고, 그에 따라서 꼬리 물기식의 어떤 심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학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통 학업,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의사소통의 능력도 보는 거고, 면접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태도. 이 태도라는 건 앉은 자세의 태도도 있지만,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의지 이런 것도 면접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인데, 이것도 큰 틀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거나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 인재상에 맞는지를 또 평가 요소로 기준으로 삼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들도 웬만한 면접에서 다 물어보는데, 이 자체를 또 평가 기준으로 설정한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는 목적이 뭔가요? 자, 일단 서류로 1단계 합격했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생계부의 각 영역이 과연 그 본인이 제시했던 그 내용들과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대학에서 사정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궁금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궁금해서 한번 면접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에서 3배수, 4배수, 뭐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배수 안에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일단 모아놓고, 그중에서 면접으로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위에서 제시했던 평가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순서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활동의 진정성이 있다면, 즉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본인만의 경험을 또 활동을 마음껏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면 됩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또 형식에 갖춰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연습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면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생기부에 이제 영역별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출결학 쪽에서는 보통 특이사항이 있죠. 보통 개근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 결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많을 경우에 뭐 한두 번 가지고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학을 가면, 그러니까 모든 전학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이 연루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학폭이 있으면 학종에서는 별로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요. 수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시했던 그 수상의 내용들 중에서 참가 동기, 과정, 변화, 그 이후 활동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창체에서 자동봉진에서 자율활동, 보통 비교과 활동에서의 본인이 했던 역할,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또 요즘은 또 많이 하고 있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그 탐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정관들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자세하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관련 활동을 얼마큼 했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건 맞지만 또 교내에서든 또 학교 바깥이든 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참가 동기 또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또 그것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진로활동은 전반적인 거 다죠.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 또 그런 진로 희망을 이루기 위한 본인만의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건 여기 흔히 말하는 내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신과 세특. 그래서 성적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적도 가능하고 저는 학과 대비한 전공 학과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공학과를 썼는데 그 공학과에서 어떤 특정한 과학 과목이나 또 수학 과목이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나름대로의 공부법 또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들 세특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발표 그다음에 또 어떤 과정에서 독서 또 여러 가지 연계된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또 독서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었으면 이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연계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걸 물어보고요. 마지막 행발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교사의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성실하면 성실하다, 착하면 착하다,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얼마큼 본인이 성찰했고 또 그래서 인성 및 사회성이 얼마큼 괜찮은지를 알아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금방 말했던 생계부의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일단 예상 문제를 추출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학교별 전형별 어떤 면접 형태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면접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예상 질문들을 뽑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질문 다음에 이어질 추가 질문들에 대한 질문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특히나 굳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모든 질문의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그리고 보통 10분 전후에 5에서 7문제 정도를 물어본다고 했으니 보통 한 문항당 1분 30초 전후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질 추가 질문에 대한 그 예상을 해가면서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하되 그거를 막 나열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역량 중심 특히나 지원한 학과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이 나한테 있음을 알려주는 답변 중심으로 하시고 또 혹시나 의견을 제시하는 거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자세에서 나올 수 있고 시선에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자가 물어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저 그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질문으로 답변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지원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지원한 동기는 이렇게 답변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솔직이라는 얘기는 우리 학교 왜 지원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솔직해서 점수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지원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솔직함을 말하는 거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솔직함이 아니라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은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단점을 극복했던 경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질문 내용들을 한번 추출해보고 또 그런 답변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1차 서류를 통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